이럴 거면 탄노기는 왜 만들었는지 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시의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발표되고 나서 기후대응과 관련된 아무런 브리핑이 없잖아요. 네. 일단 언론이라든가 정부 사이드에서 2024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예산이 총액이 얼마인지 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좀 엉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로에너지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탄소 예산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진짜 예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기후대응 중요하다 다 알지만 그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뭐 기술 개발도 하고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과연 기후 대응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우리나라 정부 예산 나온 걸 봤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는 그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갈증도 풀어드릴 겸 한번 예산을 대해부를 해보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집도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수석정책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경제신문에서 기획재정부 등 그 정부 부처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신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예산이라는 게 진짜 너무 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큰 이야기를 위주로 하면서 조금씩 이제 범위를 좀 좁혀 나가긴 할 텐데, 기후 대응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올해 예산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짧게 한 줄 평, 그리고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성님. 한 줄로 평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엉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럴 거면 탄노기는 왜 만들었는지 좀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시의성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발표되고 나서 기후대응과 관련된 아무런 브리핑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사회자님도 솔직히 이제 예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언론이라든가 정부 사이드에서 2024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예산이 총액이 얼마인지 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줄 평도 아깝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탄소 중립 예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궁금증, 의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예, 저는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그 여러모로 정책에서 그 기후 부문이 상당히 좀 후순위에 좀 밀려 있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좀 정부에서도 올해 어떻게 좀 경제를 좀 운용하겠다 이런 네. 방향을 밝히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그 좀 발표가 됐어요. 오늘요. 근데 건설 경기 부양이라든지 물가 관리, 물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그 경제를 운용하는 그런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사실 어떤 기후 대응도 이게 요즘 경제 정책에서 그래도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은 크게 새로운 내용들이 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크게 발표가 됐던 부분들이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 연내 수립 등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것 역시 작년에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혔던 내용들도 있었어가지고 뭐 CCUS 같은 그런 탄소 관련 기술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아니면 예산 지원 이런 미시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2024년 정책 방향에서도 크게 좀 변화는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뭐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예산 규모부터 좀 짚어볼게요. 올해 예산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정부는 건전 재정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였잖아요. 2.8%? 그럼 사실 물가 상승률이 대충 한 3%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환경부나 이제 산업부 예산을 봤더니 거기는 각각 6.5% 그리고 4%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야? 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나요? 안 되나요? 먼저 이수성님.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이 좀
부분별에 따라서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도 감액 폭이 굉장히 맞아요. 높았고 이제 R&D 예산 10%가 넘는 비율로 이제 줄었는데요. 사상 처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업부와 환경부의 예산이 뭐 6%대, 4%대 늘었다는 네. 것이 그것은 각 부처들이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 짰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늘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로 에너지 바에서는 네. 기후 대응과 관련된 부분만 좀 고려를 한다면 네. 과연 이렇게 각 해당 부처의 예산이 6%대와 4%대로 증액은 했지만 늘어난 금액이 기후 대응과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후 문제로 인한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좀그 치수 예산이라든지 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댐 짓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잘 언론에서 보였다시피 원전 예산,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망,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 증액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었던 것 같고요. 다만 좀 제가 재밌게 본 부분들은 기존의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라든지 네. 전기차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관련된 예산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들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뭐 30%대 감액, 20%대 감액, 아예 그리고 녹색혁신 금융사업 같은 거 아예 폐지돼 버렸거든요. 네. 이제 기후 대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원전도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내용들이 네. 좀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집에서 용돈을 받을 때 용돈이 30%가 줄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왜 용돈이 이렇게 줄었는지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 균형감이 좀 없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충은 알 수 있잖아요. 뭐 R&D 삭감한 것도 카르텔이고 태양광도 카르텔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신 기자님. 예, 아무래도 저는 좀 현재 정부의 좀 국정 코드가 뭐 말씀하신 뭐 그 카르텔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런 현재 정부의 국정 코드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수석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번 환경부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물관리 쪽이거든요. 네, 사실 환경부가 지난해 초중순쯤에 4대강 사업 정상화 추진이 너무 더디다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이 직접 뭐 환경부를 좀 질책을 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난 7월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나면서 네. 환경부의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넘겨야 된다. 약간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도 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안에서도 이런 실장급 인사, 그러니까 실장이라고 하면은 일반 회사로 치면은 한 상무 전무 사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런 분들도 이게 원래는 환경부 쪽 출신 분들이 많았는데 국토부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때 승진해서 많이 또 오셨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좀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정 코드를 맞추는 명분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라는 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렇게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산업부 역시 원전 예산이 33% 가까이 이것 역시 지난해부터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를 무조건 걸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던 거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산업부 에너지 예산이 늘어난 데에는 취약계층을 좀 돕겠다 네. 이런 좀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바우처 등이 좀 대표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에너지 바우처가 뭐냐면은 취약계층의 전기나 가스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일종의 이용권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쪽 예산이 이번에 8,300억 원 이상 그렇게 늘어서 기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물가가 계속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취약계층이 또 물가가 높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많이 또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어떤 취약계층을 좀 도와야 된다는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골자를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산업부 쪽에 에너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어떤 기후 대응의 그런 측면보다는 좀 민생 안정의 측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언급하신 게 이제 원전 예산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부분인데
게 사실 지난 8월 말이었죠. 그때 정부 예산안 나왔을 때부터 사실 그런 이야기는 기사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어요. 원전 예산이 많이 늘었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많이 줄었고. 근데 이거는 이번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워낙 예견됐던 사실은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안을 이제 정부가 만들면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넘어오고 나서 어느 신문 같은 경우는 이걸 일면에도 막 썼던데 민주당이 원전 예산을 싹 줄였다 다시 막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링크를 이제 여기 이수성님께 보내서 이랬는데요 이렇게 보냈더니 그거 정치적인 거다 다 그냥 보여주기용이에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결과적으로도 그랬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정부 예산이 이제 국회로 제출이 되면 네. 이제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제 기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가 네. 예산의 심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네. 정부가 짜온 예산안 100%를 다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높아봐야 한 20% 정도를 심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뭐냐면 우리나라 예산의 심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각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올라온 예산들을 한 번씩 쫙 훑어서 이런 사업들은 필요가 없다 감액, 이런 사업은 왜 필요한데 넣지 않았냐 증액, 뭐 신규 사업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면서 이제 상임위 차원의 이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상임위가 이제 한 열 몇 개가 되잖아요. 각 분야별로. 근데 이 내용들이 예결위라는 곳으로 넘어가면 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은 참고 의견일 뿐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참고해서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예결위에서요. 네. 그러면 그 민주당이 원전에서 싹 줄였다는 건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전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네. 산업비를 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산업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네. 원전 예산 삭감 결정을 내렸다면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도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원전 예산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맞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단독 의결로 맞아요. 처리가 됐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예결위로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감액 의견은 여야가 해당 논의를 하면서 이거는 감액을 해야 되라고 다들 동의를 하면 감액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거의. 하지만 증액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라서 네. 증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여야가 아무리 동의를 해도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 안건은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고 또 정부는 여당과 같은 의견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결위 차원의 이제 그런 내용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라가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주사나를 튕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원하는 다른 예산을 네. 올려준다고 이제 딜을 하게 되면 네. 원전 예산 삭감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들의 환경적인 예결위에는 조건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 상임위께 어차피 다 몰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원전 예산은 정부안대로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과학기술 R&D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정부안과 큰 차이는 없을 네, 겁니다. 한 조금 뭐 1%대 정도 네. 올라갔을 것이고 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원상복귀를 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결국 정부 원안대로 될 수밖에 없었죠. 네. 아마 원인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원안을 유지하기 위한 힘이 너무 강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야당이 그 과정에서 다른 예산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가 정말 1순위였다면 그거를 지키고 다른 것들을 포기했을 텐데 그래서 그건 다른 측면들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겠네요. 다음번에 이제 예산이 처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그냥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구나라는 거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자님께서는 기재부 출입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본인이 이제 출입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결국 이제 정부 예산을 짜는 가장 키를 쥔 부처가 바로 기재부잖아요.
기후나 이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이런 이슈가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뤄지는지. 사실 기재부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후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중요성을 좀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게 결국에는 요는 그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그때 어떤 좀 정부의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기후 예산이 얼마나 그 기재부 예산실 안에서 얼마나 큰 지위를 차지하는지 이런 것들도 꽤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기후 에너지부를 담당하는 뭐 부가 있어요? 네. 그 산실에 보면은 이제 경제 쪽 예산 담당하는 국이 있고 이제 네. 사회 쪽 예산을 담당하는 국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사회 쪽 예산 담당하시는 국에서 그 밑에 보면 과에서 이제 기후 예산 쪽 그 과가 따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 예산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보통 담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네. 어떻게 기재부에서 좀 가고 싶어 하는 데인가요? 아니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실은 인기가 많긴 한데 네. 근데 다만 사회 예산 쪽 과에서 막 이렇게 보통은 이게 그 각 국별로 선임과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임과까지는 아닌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후 예산을 알고 싶었는데 뭔가 큰 그림이 너무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예산을 보는 게 너무 복잡해요. 각 부처마다 다 예산이 쪼개져 있고 그리고 각 부처 예산을 딱 열어봐도 거기에 뭐 예산이 있고 또 기금이 있고 내가 그래서 진짜 재생에너지 예산이라는 게 우리 정부에서 얼마나 쓰고 있지를 보고 싶어도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얼마나 보여주는 그냥 보도자료를 믿고 쓰는 수밖에는 내가 그걸 뭔가 다시 확인하거나 하려면 너무 어렵더란 말이죠. 잘 아시는 산업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러한 여러 이제 예산의 룸들이 10개 정도 됩니다. 다른 부처도 거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각 부처의 이제 뭐 올해 예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복잡한 부분들은 예산을 만드시는 분들이 보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뭐 재생에너지 예산이 얼마지? 원전 예산이 얼마지? 네.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 이제 원전 예산 얼마지? R&D 예산 얼마지? 뭐 재생에너지 예산 얼마지? 요렇게는 저희가 다 따져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기후 위기를 위한 대응에 대한 예산은 총액이 얼마지? 라는 것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네. 일일이 다 찾아가서 정말 바텀업으로 올려서 짠 하고 이겁니다라고 내도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정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에서 2024년 기후 관련 예산이 이 총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리리즈하고 국민들께 또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하는 기능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몇 년 전에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도 그쵸.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된 위원회도 네. 신설을 하고 거기서 작년에 4월 달에 기본계획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툴과 관련된 예산의 총 합의나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사회자님께서 궁금해하는 것들은 요게 해결이 되면 네. 총액이 얼마고 그래 재생에너지는 어디 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죠? 기재부에서는 이미 네. 다 자료가 나왔는데 네. 사회자님께서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님을 한번 모셔서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김 위원장님 한번 출연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 4월에 만들어진 기본 계획이 있고 그 안에 보면 4대 전략, 12대 과제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또 세부 사업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발표한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 규모를 갖고 가는지 각각 얼마가 배정이 돼 있는지 이런 걸 보여야 우리 정부가 우리 기후 대응을 위해서 이만한 돈을 이런 사업에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게 딱 보여야지 기후 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단지 그냥 탄소중립위원회나 뭐 어떤 뭐 기재부나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그동안 많이 있다곤 했는데 많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11월 네. 달에 이제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열려서 이제 2024년도 이제 기후 예산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회의를 한번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관련해서 나온 전체적인 어떤 기후 예산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는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네.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도 위원장과 안 양당 주셨어요. 간사 세 실제로 그날 전원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가 기후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이제 국회에다 발표한 자리인데 네. 발표 자료는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그다음에 이런 등등의 해당 부처들의 자료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소화해서 탄녹의 이름으로 제시를 한 게 아니라 네네. 그냥 모아서 전달.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재부 같은 자료를 네. 보면 이제 뭐 기후 대응 기금 관련된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부는 자기 예산, 그다음에 뭐 행안부도 자기 예산, 뭐 환경부도 자기 예산을 설명을 쫙 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은 작년 4월 달에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이미 발표를 해서 엄청난 이 사업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이 표에 맞춰서 각 부처의 예산은 얼마인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은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예산이 배정을 했는지 정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부처별로 다 이제 사업 계획만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님이 첫 질문하신 것처럼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